꼭 명심해야 될 것은 듣기 좋은 말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슴 성형 재수술은 흔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점차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는 그 환자들의 수술을 받으신 여성분들의 그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 10년 전은 가슴이 없다가 생긴 것 자체로 만족을 하던 시대에서 촉감도 좀 자연스러워지길 바라는 걸로 또 넘어가고, 그리고 좀 더 사이즈가 커지길 바라기도 하고, 본인이 느끼는 그 가슴에 대한 그 기대치를 점점 더 완벽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수술했던 사람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다시 하고 싶은 거죠. 또 한 가지는 수술이 많아지면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수술하는 의사가 많아졌다는 것은 한 의사가 할 수 있는 케이스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과거에는 수술하는 의사가 많지 않을 때는 10명에서 100명을 책임졌다면, 요즘은 한 200명으로 환자가 늘어났지만 수술하는 의사는 한 40명이 됐다, 이런 식이죠. 의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수술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병원들은 그렇진 않지만 그 외의 병원들은 수술 케이스가 오히려 줄었죠. 수술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사들에 의해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이러니까 재수술률은 점점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재수술의 원인은 크게 이제 모양, 촉감, 크기, 대칭,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양 같은 경우는 안 예쁘다는데 왜 구체적으로 뭐가 안 예쁘냐, 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 보형물이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가 풀룩해지거나, 아니면 밑으로 너무 떨어졌거나, 또는 좌우가 다르거나, 가운데가 너무 벌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모양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촉감이 안 좋다. 촉감이 안 좋다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보형물의 티가 너무 나서 촉감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피막이 너무 두꺼워져서, 즉 구형구축이 생겨서 너무 딱딱해서 촉감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보형물이 파열돼서 다시 하는 경우, 또는 더 좋은 보형물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난이도가 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기보다는 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재수술 가운데는 첫 수술보다 오히려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경우의 수가 많아졌죠. 예를 들어서 첫 수술도 수술 받는 분들이 여러 명들이 있을 때 각각의 조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경우에 대해서 다른 정도의 수술이 필요한데, 재수술의 경우에는 한 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수술을 하려는 이유가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들어가지만, 수술 중에 보면은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많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는 경우에 재수술을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양한 이유, 그리고 돌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일반 확대 성형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재수술은 기존의 것을 교정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림 그려져 있는 걸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하지만 재수술하고 꼭 더 비용이 좀 비싼 건 아닙니다. 재수술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수술보다 오히려 용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쌀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어떤 교정을 해야 될 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 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수술은 첫 수술과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돌발 상황도 있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케이스를 접해본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또 다른 3차 수술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선택의 기준은 아무래도 병원이 좀 가슴 성형을 오래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병원 자체가 가슴 성형을 하기 최적화된 시스템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또는 수술 후 관리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병원이 아무래도 또 다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이십니다.
재수술은 다양해요. 그래서 회복 기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수술 때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통증이 유발되는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가슴 근육이 팽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통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수술의 경우에는 이미 팽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로 인한 통증은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정해야 될 것이 많아서 조직 손상이 좀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수술은 되게 우리가 일주일 내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재수술의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고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수술 후 관리도 첫 수술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케이스마다 약간씩 추가되는 관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형물 크기를 크게 하거나 줄이는 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지만 모양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뚫리는 유방 합수증 수술을 했다. 그럼 가운데를 봉합을 해주는데 그게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를 눌러줘야 되겠죠. 또는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서 윗블록 부작용이 있었다. 그럼 이걸 내려줬는데 다시 올라가지 않게 위를 눌러줘야 돼요. 아래가 너무 드롭다운 돼서 내려가 있는 경우 교정을 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한동안 아래 테이핑을 해서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구형구축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까다롭습니다.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촉감을 개선을 시켜놨는데 새로 들어간 보형물에 의해서 다시 피막이 생길 때 이 피막이 좀 부드럽게 형성되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특수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후 관리 역시도 각각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 관리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관리센터를 별도로 두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재수술 환자들은 한 번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 수술하는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녀보게 되는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듣기 좋은 말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가슴 성형은 유방의 흉터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겨드랑이 절개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겨드랑이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구형구축이 생겼을 때, 구형구축이라는 것은 들어간 보형물 주변에 피막이 두꺼워져서 얘를 압박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수술은 이 피막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이 피막 제거가 겨드랑이로는 원활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유륜절개 또는 유방 밑선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는 또 다른 흉터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완전하게 수술할 경우에는 3차 수술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기가 원하는 바와 또 듣고 싶은 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어도 그게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